안녕하세요. 흰키랩입니다. 달에 주유소를 짓는다고요? 농담처럼 들리시죠? 근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진짜로 하고 있는 일이에요. 달 남극에는 물이 있어요. 최대 60억 톤. 이 물을 전기 분해하면 수소, 그러니까 로켓 연료가 나오거든요. 달에서 연료를 채워서 화성까지 가면 지구에서 직행하는 것보다 비용이 수십 분의 1로 줄어요. 미국이 29조 원짜리 달 기지를 짓겠다고 한 이유, 중국이 달 남극에 로봇을 보내는 이유, 머스크가 달을 먼저 택한 이유, 전부 여기서 연결돼요. 오늘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릴게요. 달에 뭐가 있길래 미국이고 중국이고 다들 저러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달은 그냥 메마른 사막이었잖아요. 공기도 없고 물도 없고 낮에는 127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 173도까지 떨어지는 극한의 땅. 솔직히 거기서 뭘 할 수 있겠나 싶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달 남극에 특이한 곳이 있어요. 크레이터, 그러니까 운석이 부딪혀서 생긴 거대한 웅덩이가 있는데요. 이 웅덩이가 어찌나 깊은지 태양빛이 한 번도 바닥까지 닿지 않는 구역이 있어요. 수십억 년 동안 단 한 줄기 햇빛도 들어가지 못한 곳. 온도가 영하 163도예요. 이렇게 꽁꽁 얼어붙은 곳에 뭐가 있느냐? 물이 있어요. 얼음 상태로요. 2008년에 인도의 찬드라얀-1 탐사선이 처음 확인했고 이후에 나사도 여러 차례 탐사로 검증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추정되는 양이 달 남극과 북극을 합쳐서 최대 60억 톤이에요. 서울 시민 1,000만 명이 수백 년은 마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달에 그만큼의 물이 꽁꽁 얼어서 숨어 있었던 거죠. 아, 물이 있구나, 신기하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물 때문에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다는 거거든요. 물을 퍼서 그냥 마시려고 이 난리를 치는 건 아니겠죠? 이 물의 진짜 용도를 알면 왜 모두가 달 남극에 목숨을 거는지 이해가 돼요. 자, 그럼 이 물로 대체 뭘 하겠다는 걸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물, 화학식으로 H2O잖아요. 이 물에 전기를 탁 통하면 수소랑 산소로 쪼개져요. 중학교 과학 시간에 배운 전기분해, 그거 맞아요. 별거 아니에요. 물에 전기 넣으면 기체 두 개가 나온다. 이게 전부예요. 근데 이 수소랑 산소가 뭔지 아세요? 지금 로켓에 들어가는 연료의 핵심 재료예요. 그러니까 달에 있는 물이 곧 로켓 연료인 거예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를 몰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간에 주유소가 하나도 없으면 서울에서 출발할 때 부산까지 갈 기름을 전부 실어야 하잖아요. 근데 대전에 주유소가 하나 있으면 기름통을 절반만 실어도 돼요. 차가 가벼우니까 연비도 좋아지고요. 달이 딱 그 대전 주유소 역할이에요. 지구에서 화성까지 직행하려면 연료를 어마어마하게 실어야 하는데 달에서 한 번 연료를 채워서 가면 비용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기에 달의 중력이 결정적이에요. 달의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지구에서 로켓을 쏘려면 엄청난 중력을 이겨내야 하니까 연료가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달에서는 훨씬 적은 연료로도 우주로 날아갈 수 있어요. 같은 연료로 훨씬 멀리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숫자로 비교해 볼게요. 지금 SLS 로켓 한 번 쏘는데 약 40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5조 8천억 원. 이걸 재사용도 못하고 한 번 쏘면 그냥 버려요. 반면 머스크가 스타시트로 목표하는 발사 비용은 200만 달러, 약 29억 원이에요. 머스크가 목표하는 발사 비용 기준으로는요, SLS랑 무려 2,00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물론 아직은 목표일 뿐이에요. 지금 스타쉽의 실제 발사 비용은 약 9천만 달러, 1,300억 원 정도로 추정돼요. 그래도 SLS의 40분의 1 수준이고 재사용까지 되면 가격이 더 떨어지겠죠. 여기에 달 주유소까지 더하면 우주여행의 가격표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아, 그리고 혹시 헬륨3라고 들어보셨어요? 달에 있는 핵융합 연료 재료인데요. 근데 핵융합 기술 자체가 아직 없어요. 빨라야 2040년대 이후에나 가능한 얘기라서 지금 당장 돈이 되는 건 물이에요, 물. 그런데 말입니다. 이달 남극 주유소를 누가 먼저 짓느냐? 여기서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돼요. 지금 미국 쪽에서 세 팀이 뛰고 있어요. 나사, 머스크의 스페이스X, 그리고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 각자 속사정이 완전히 달라요. 먼저 나사부터 볼게요.
아르테미스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다시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는 프로젝트예요. 2022년에 무인 우주선을 달 궤도까지 보내는데 성공했고, 그 다음은 사람을 태워서 달에 착륙하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숫자 하나만 볼게요. 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930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약 135조 원.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의 2배가 넘는 돈을 쏟아부었는데 아직 달에 사람을 못 보냈어요. 왜 이렇게 됐냐면요. SLS라는 로켓 한 번 쏘는데 5조 8천억 원인데 재사용을 못해요. 한 번 쏘고 그냥 버려요. 설상가상으로 올해 2월에 나사가 계획을 확 바꿨어요. 원래 아르테미스 3호에서 달에 착륙하기로 했는데 이걸 그냥 지구 저궤도 테스트로 변경해버린 거예요. 달 착륙은 아르테미스 4호 2028년으로 밀렸어요. 그리고 3월에는 달궤도 우주정거장인 게이트웨이를 통째로 취소하고 대신 7년간 200억 달러, 약 29조 원을 들여서 달기지를 짓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방향이 계속 바뀌는 거죠. 여기서 머스크가 등장해요. 스페이스X는 나사한테 달 착륙선 계약을 약 43억 달러에 따냈거든요. 머스크가 10년 넘게 화성에 100만 명 도시를 짓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화성은 지구에서 7개월이나 걸리고 통신도 편도 최대 44분까지 지연돼요. 반면 달은 3일이면 가고 통신 지연도 2.6초밖에 안 돼요. 화성크 포기한 게 아니라 당장 돈이 되는 달을 먼저 택한 거죠. 근데 머스크한테도 숙제가 있어요. 스타쉽으로 달에 가려면 우주에서 연료를 채워야 하거든요. 탱커 스타쉽을 10번 넘게 쏴서 연료를 보급하는 궤도 제구뷰라는 기술인데 이걸 올해 6월에 처음 시험해요. 이게 성공해야 달 착륙이 가능한데 아직 한 번도 검증이 안 된 기술이에요. 여기에 블루 오리진까지 가세했어요. 제프 베조스의 회사인데요. 2025년 1월에 뉴글렌이라는 대형 로켓이 첫 발사해서 궤도에 올라갔어요. 올해 안에 블루문이라는 무인 착륙선을 달 남극에 보낼 계획이에요. 정리하면 이래요. 나사는 135조를 쓰고도 아직 달에 못 갔고, 머스크는 기술은 있는데 핵심 기술이 미검증이고, 베조스는 빠르게 따라잡는 중이에요. 미국이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중국은 조용히 달 뒷면을 먼저 건드렸거든요. 중국이 달 탐사에서 인류 최초의 기록을 세우고 있었어요. 2024년 6월 중국의 창어 6호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 뒷면에서 토양을 가져왔어요. 달 뒷면이라는 게 중요해요. 미국도 못했고 소련도 못했어요. 달 뒷면은 지구에서 통신이 안 되거든요. 중계위성을 따로 띄워서 신호를 돌려야 하는데 그 기술을 완성해서 성공시킨 나라가 중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2026년에 창어 7호가 발사돼요. 이번엔 목적지가 달 남극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그 물얼음이 있는 바로 그곳이죠. 물이 정확히 얼마나 있는지, 어디서 캘 수 있는지 살피러 가는 거예요. 석유 시추하기 전에 땅 밑에 기름이 있는지 탐사하는 것과 똑같아요. 진짜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어요. 중국이 2030년까지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고 하거든요. 미국 아르테미스가 2028년 첫 달 착륙을 목표로 하는데 계속 밀리고 있잖아요. 자칫하면 중국이 먼저 달에 깃발을 꽂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주에서 편이 갈리고 있어요. 미국은 아르테미스 협정이라는 달 탐사 동맹을 만들었는데 여기 61개국이 서명했어요. 한국도 2021년에 참여했고요. 반대편에는 중국이 만든 국제달 연구기지가 있어요. 러시아를 비롯해 약 10개국이 참여하고 있죠. 냉전 때 진영 나누기랑 완전 같은 구도예요. 이건 마치 지구에서 기름을 먼저 발견한 나라가 그 바다를 우리 구역이라고 선언하는 것과 비슷해요. 문제는 달에는 아직 국제법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 가서 깃발 꽂고 먼저 캐는 사람이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한테 무슨 상관이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달의 경제적 가치, 지금 당장은 애매해요. 헬륨3는 핵융합 기술이 없으니까 그림의 떡이고, 히토류를 달에서 캐온다 해도 채굴 비용 대비 경제성이 불투명해요. PwC라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 분석으로는 2050년까지 달 경제 규모가 누적 940억 달러에서 1270억 달러 정도 될 거래요. 크긴 큰데 전체 우주 경제에서 보면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니라 패권이에요. 달 남극 주유소를 먼저 확보한 나라가 화성으로 가는 길목을 쥐는 거예요. 소행성 탐사도 더 먼 우주 개발도 전부 이 주유소를 거쳐야 하거든요. 우주에서 누가 규칙을 만드느냐?
그 싸움이 달 남극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 AI, 반도체 패권이랑 맞물리면 장기적으로 우리 전기료, 우리 물가에도 영향이 와요. 1800년대 미국 서부 골드러시 때처럼요. 금이 진짜 있는지도 모르는데 수십만 명이 달려갔잖아요. 확실해서 간 게 아니라 먼저 간 사람이 규칙을 만들 수 있으니까 간 거예요. 지금 달이 딱 그래요. 자, 오늘 이야기를 세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달에 물이 있어요. 최대 60억 톤. 둘째, 이 물로 로켓 연료를 만들면 달이 우주시대의 주유소가 돼요. 셋째, 미국과 중국이 이 주유소를 먼저 차지하려고 경쟁하고 있는데 이건 기술 경쟁이 아니라 우주시대의 패권 경쟁이에요. 여기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달에 아직 국제법이 없다고 했잖아요. 먼저 깃발 꽂은 나라가 사실상 주인이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은 이 달 남극 주유소, 어느 나라가 먼저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한 나라가 독점하면 안 된다고 보세요? 솔직히 저는 법도 없는 곳에서 힘센 나라가 임자가 되는 이 구조가 좀 무섭기도 하거든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남겨주세요. 좋아요랑 구독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